자, 이번 주 내내요 정말 정우성 씨 관련된 얘기로 정말 떠들썩했죠.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오늘 더욱더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오늘 무슨 시상식 있다면서요? 네, 오늘 영화계에서 굉장히 큰 축제 중에 하나죠. 청룡 영화상이 열리는 날입니다. 아하. 제45회 청룡 영화상이 오늘 저녁에 열리는데요. 이제 여기에 정우성 씨가 나무주연상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바로 네. 1,000만 관객을 모았던 서울의 봄으로 이제 모으게 된 건데요. 이 혼외자 출산 이야기가 지난 24일에 나오고 그 다음 날 또 사생활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여기에 참석을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네. 일단 지난 25일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 정우성 씨의 소속사에서 예정대로 참석한다라고 밝혔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은 또 불참 얘기가 좀 도니까 영화제 측과 논의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제 한 4시간 정도 있으면은 영화상이 열리는데요. 네네네. 아직까지도 시상식 전까지 확인드리기 어렵다,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우성 씨가 참석할지 안 할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 이번 청룡 영화상 후보로는 일단 이성민 씨, 이제 핸섬 가이즈 이성민 씨, 그리고 탈주 이재훈 씨, 또 파미오 최민식 씨, 그리고 서울의 봄에서 또 한 명, 네, 황정민 씨가 올라 있습니다. 야, 쟁쟁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과연 정우성 씨가 이 시상식에 참석을 할지 안 할지 수많은 언론들 그리고 카메라들 예의주시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안진용 기자님, 혹시 취재된 게 있을까요? 정우성 씨 오나요? 어떤가요? 일단 지금 방송 직전까지 확인했을 때만 해도 소속사에서는 갈지 안 갈지 지금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직도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게 간다 안 간다 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까지 결정을 안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요. 일단 그 현장에 가면은 어떻게든 지금 정우성 씨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수상을 하지 못하면 수상 소감을 말할 수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말할 기회가 없지 않냐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레드카펫을 밟는 과정에서 인터뷰가 진행되니까 그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일종의 축제입니다. 그리고 정우성 씨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많은 영화인들의 행사라는 거죠. 근데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정우성 씨의 개인사로 쏠리면은 정우성 씨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런 영화인들에게도 민폐 혹은 또 이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우성 씨는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어느 정도 세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간다고 했다가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겠죠. 그렇다면은 왜 아직까지 입장 발표를 하지 못했을까? 주최 측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대 청룡 영화상은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 지금 보면은 김혜수 씨가 원래 30년 넘게 진행을 하다 빠지면서 사실상 이슈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우성 씨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청룡 영화상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정우성 씨가 일찌감치 안 가기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화제의 취재 인력이 굉장히 줄어들고 관심도 또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정우성 씨의 출연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은 마지막까지 이슈가 되고 결정된 후에는 갔다 안 갔다가 또 많은 기사화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볼 때 영화제 측에서는 정우성 씨의 이 참여 여부를 최대한 늦춰서 발표하는 게 영화제 측을 알리는 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안진용 기자님, 이 청룡영화상 측에서는 이게 영화제 오늘 흥행도 해야 되고 근데 또 분란이 또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정우성 씨가 출연을 하기를 바랄까요? 아닐까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당초 원래 약속된 행사이고, 사실 이번에 불거진 논란이 법적인 사법처벌에 관련된 건 아닙니다.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참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 건데, 중요한 건 단순한 이 혼외자 출산 외에도 여러 가지 사생활 구설이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정우성 씨가 나가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없이 웃는 모습으로 행사에 참석하는 게 오히려 대중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정우성 씨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보려고 했는데, 이 아무래도 영화제 측 입장에서는 정우성 씨가 오는 게 계속적인 화제성, 그리고 마지막까지 정우성 씨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사람들이 주목해서, 또 언론들도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 김혜수 씨의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도 있지만 정우성 씨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청룡 영화상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그러면 일단은 영화제 측에서는 어쨌든 정우성 씨가 참여를 하면서 이번 시상식이 조금 흥행을 하기를 이제 원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영화제 측의 이런 생각도 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가장 큰 측면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도 안지용 기자도 얘기했지만 언론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그렇죠.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우성 씨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지를 보게 될 거고, 최근에 논란이 되는 사안을 얘기 안 할 수도 없고, 안 해도 논란이고 해도 논란이 돼요. 어떤 발언이 나왔더니 그 발언을 가지고 또 분석하는 기사가 나오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우성 씨 측에서는 고민이 깊은 것 같아요. 가서 이 문제를 얘기 안 할 수 없고 하게 됐을 때 어떤 말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제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이 상이 의미가 있는 게 데뷔가 30년을 맞았습니다. 올해 30주년인데요. 사실 정우성 씨가 다른 영화 시상식에서 많은 상들도 받고 수상도 많이 했지만 청룡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던 때가 언제냐면 2019년이에요. 그러니까 5년 전에 나무주연상을 한번 받았고요. 그게 40회 시상식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가 45회가 됐는데 5년 만에 다시 후보가 돼서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 상당히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시상식에. 그러나 참여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는 부담감, 이런 부담감 때문에 끝까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도 지금까지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이제 사실 이제 이 혼외자 문제라는 게 소위 뭐 범죄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좀 정우성 씨가 또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고, 그래서 이런 좋은 축제장에 나와서 그렇게 좀 좋은 취지의 얘기도 해주면 이렇게 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혼외자 문제만이 아니라 아까 안 기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생활 문제가 약간 더 불거졌어요. 네. 그래서 뭐 일반 여성과 사귄다든지 또는 일반 여성들에게 어떤 뭐 DM을 보낸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불거짐에 따라서 단순히 혼외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를 떠나서 지금 정우성 씨의 온갖 그런 여성들과 관련된 의혹들 이게 지금 불거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여론은 좀 팽팽합니다. 그런데 오늘 레드카펫 행사가 사실 시상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행사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잘 노출되지 않았던 그런 모든 그런 그 연예인들과 또는 영화 배우들이 전부 다 나서서 그 레드카펫을 걸어가면서 웃으면서 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하고 간단한 어떤 인터뷰 이 과정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정우성 씨가 만약에 웃으면서 평상시와 똑같이 했다 한다면 이 팽팽하던 여론이 아니 그렇게까지 했는데 저런 태도를 취한단 말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거꾸로 뭐 심각한 얼굴로 만약에 레드카펫 행사에 참여한다? 그럼 축제 자체에 상당히 또 이렇게 누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은 이 차후의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를 또 이 오늘 참여 여부가 결정을 한다. 참여했을 때 이 여론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고민도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최진봉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정우성 씨가 올해가요 데뷔 30주년입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배우가 됐거든요. 관련해서 영상 좀 보고 오겠습니다. 황경민입니다. 저보고 얘기 안 하고 딴데 보고 얘기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우성이 쪽으로 다 이렇게 시선이 가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빠 세금 더 내요. 네. 미남세. 네? 미남세. 아, 미남세요? 네. 싫어요. 어제 울산 쪽에 무대 인사를 갔는데 주변에서 1000만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 1000만이라는 숫자에 크게 연연을 하지 않았던 배우인데 자꾸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1000만 배우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심이 요새 그쵸 들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안진영 기자님, 저는 뭐 안 내봐서 이 미남새가 있는지 저는 처음 알았는데 정우성 씨가 등장하니까 환호가 참 남다르긴 하네요, 그래도. 네, 게다가 정우성 씨가 이 팬 서비스가 좋기로 유명합니다. 아, 지금 그래요? 서울의 봄 무대 인사인데 서울의 봄 무대 인사가 총 232번이 상영 내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정우성 씨가 232번 모두 100%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참석할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객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이 상호작용이 굉장히 좋죠.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많은 이런 역할들을 해왔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열린 마음으로 솔직한 모습을 보여줬던 정우성 씨였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솔직한 본인의 목소리를 직접 내고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기존 정우성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장윤 변호사님, 네. 이 정우성 씨 입장에서도 뭐 물론 본인도 나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근데 또 자칫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본인이 이렇게 즐거워야 할 시상식에 나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자칫 또
애꿎게 피해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또 이런 것 생각도 같아요. 할 만도 해요. 좀. 이게 아무리 사생활 문제고 개인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다수의 사람들과 또 연결고리가 있는 문제다 보니까 만약에 해명을 한다라고 하면 이 말에 대해서 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 중에서 더 의혹이랄까 그리고 이런 부분을 증폭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도 개인으로서는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그동안 팬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했던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도 그래서 영화제에 참석은 하지만 어떤 언론의 질문에도 응답하지 않는 것도 정우성 배우로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런 영화제 큰 축제의 장이고 데뷔 30주년을 맞아서 참석 여부가 상당히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여러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고심이 또 깊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시상식이 오늘 저녁 8시 반이라고 합니다. 과연 정우성 씨가 참석을 할지, 참석을 한다면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저도 참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